안녕하세요. 지니 영어 저장소의 지니입니다. 오늘 영어 원서 마틸다 직독직 K 세 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이사를 하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 업로드가 좀 많이 늦어졌어요. 혹시 기다리신 분이 계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늦어진 만큼 또 오늘 열심히 한번 달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atilda's brother Michael was a perfectly normal boy, but the sister, as I said, was something to make your eyes pop. 마틸다의 brother, 그 오빠인 마이클은 was 뭐였냐면요. perfectly, 완벽하게 normal, 평범한 그런 소년이었어요. But the sister, 그렇지만 그 여동생은요. as I said, 제가 말한 것처럼 was, 뭐뭐였는데요. 뭐였냐면 something, 무언가였어요. to make your eyes pop, 당신의 눈을 튀어나오게 만드는 그런 무언가였어요. 여기서의 이 make가 지금 사역 동사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make가 만들다라는 뜻으로 나는 저녁을 만들어요 하면 I make dinner 이렇게 사용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make A, B에서 A를 B하게 만들다 라고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쓰인 make를 사역 동사로 사용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앞의 소설 원더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A와 B를 이렇게 의미 단위로 끊어내실 수 있어야 매끄러운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ke와 비슷하게 사역 동사로 사용될 수 있는 친구들이 have, let, get이 있습니다. 의미는 뉘앙스는 살짝 다르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요만큼 살펴보고 가볼게요. By the age of 1.5, her speech was perfect, and she knew as many words as most grown-ups. By the age of 1.5, 1살 반, 그러니까 18개월이죠. 그 나이가 됐을 때 그녀의 speech는, 그녀의 말은 was perfect, 완벽했어요. And, 그리고요, 그녀는 knew, 알았어요. As many words as most grown-ups. as는 뭐뭐만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뭐뭐만큼 해서 요 물결무늬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뒤에 있는 as 뒤에 여기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과 순서가 좀 많이 달라요. 조금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는데 뭐만큼이냐면 대부분의 grown-ups, 대부분의 어른만큼 그만큼 많은 단어들을 알았습니다. The parents, instead of applauding her, called her her noisy chatterbox and told her sharply that small girls should be seen and not heard. The parents, 그 부모님은요, instead of applauding her, 그녀에게 박수 갈채를 보내는 대신에,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 이런 뜻이죠. Called her a noisy chatterbox. 불렀어요. 그녀를 a noisy chatterbox, 시끄러운 수다쟁이라고 불렀어요. And told her, 그리고 말했어요. 그녀에게 sharply, 날카롭게 말했어요. That, 뭐라고 말했냐면 small girls, 작은 소녀는 should be seen, 보여야 한다고요. Not heard, 들려야 하는 게 아니라 보여야 한다고. 이 문장에서 이 부모님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문장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여기에 있는 call라는 단어가 call이 이제 부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또는 뭐 전화하다 이런 뜻인데 예를 들어 she called me 하면은 그녀는 나를 불렀다 또는 나에게 전화를 했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그런 형식이 아니라 혹시 이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된 노래인데요. You Call It Love라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럴 때 call은 call 한 다음에 it이 있고 love가 이렇게 의미 단위가 두 덩이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너는 부른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여기서도 키포인트는 이 call이라는 동사 뒤에 나오는 요 의미를 이렇게 두 덩이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말씀드린 이 사역 동사나 아래 말씀드린 이 call, 요런 문장도 뒤에서 다 두 덩이로 나눠지는 요런 문장들을 통틀어서 오형식 문장이라고 불러요. 우리 앞의 소설 원더에서도 오형식 문장에 대해 설명을 드렸지만 또 이 소설을 먼저 이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복습을 한번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어 문장의 그 기본 뼈대, 기본 구조는 일반적으로 5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각 형식들의 특징이 조금 있어요. 일단은 1형식은 가장 간단하게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지는 문장이에요. Birds fly. 새들이 날아요.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죠. 근데 사실 그 실질적으로 쓰이는 문장을 보면 앞뒤로 뭐 전치사 구 같은 게 붙어서 이것보다는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본 뼈대는 그렇습니다. 이 형식은 주어, 동사, 그 다음 보어예요. 이 보어는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해줘서 보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문장이에요. She is a student. 그녀는 입니다.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학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형식 문장을 보시면 항상 이 보어에 해당하는 게 이 뭔가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충해주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요 뒤에 자리에 옵니다. 이게 좀 말로 설명을 하면 좀 애매한데요. 문장을 여러 개를 보시면 좀 더 감이 오실 거예요. He seems happy. 그는 보여요.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이 happy가 이 he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이런 문장들이 2형식 문장입니다. 자, 3형식 문장은 좀 더 쉬워요. 왜냐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인데 요거는 보통 을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 문장이죠. I make dinner. 나는 만들어요. 저녁을. 그 다음 여기서 살펴보셨던 She called me. 그녀는 뭐 전화했어요. 불렀어요. 저를요. 이런 문장들이 다 3형식 문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1, 2, 3형식은 해석을 하시는 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문법 공부를 하신다. 그렇다면 약간 짚어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 있긴 하지만 해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어 끊고 동사 끊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가 않는데 이 해석을 하면서 조금 헷갈리시기 쉬운 부분이 이 4형식과 5형식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주어 동사까지 잘 해석을 하셔도 뒤에 이렇게 두 덩이의 의미 단위로 나눠서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처럼 친절하게 뭐뭐에게 뭐뭐를 이런 조사가 붙어 있으면 해석이 좀 더 쉬운데 그렇지 않고 여기 있는 문장처럼 You call it love 이렇게 그냥 단어가 이렇게 나열이 되고 저희가 해석을 하면서 알아서 여기 이렇게 의미를 단위를 너는 부른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다시 이제 저희가 의미를 붙여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형식은 주어 동사 해석하시고 뭐뭐에게 뭐뭐를 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She brought me some cookies. 그녀는 가져왔어요. 나에게 좀 몇 개의 쿠키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렇게 4형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한번 알아두시면 해석하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조금 헷갈리는 게 이 5형식 문장이에요. 그 5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얘는 목적 보어예요. 아까 2형식에서도 이 보어가 살짝 말로 설명하기가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5형식도 여기가 목적어고 이 목적어를 보충한다? 그 목적어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는 그런 게 요 뒤따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시면 너의 눈을 튀어나오게 만들다. 그러니까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는 너의 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 보어인 거예요. 요 앞문장에서도 보시면 불렀어요. 그녀를 noisy chatterbox라고요. 그러니까 이 noisy chatterbox에 해당하는 게 요 her죠. 그녀죠. 그러니까 요게 목적 보어라고 보는 겁니다. 뭐 이런 것까지 정말 알아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요 문법 개념이요. 해석하시는데 실제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좀 따라와 주시면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형식은 사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By the time she was 3, Matilda had taught herself to read by studying newspapers and magazines that lay around the house. By the time she was 3, 그녀가 3살이 되었을 쯤에
마틸다는 had taught, 가르쳤어요. 그녀 스스로에게 to read, 읽는 법을 가르쳤어요. by, 뭐 함으로써냐면 studying newspapers, 신문과 and magazines, 잡지를 공부함으로써요. 그런데 어떤 신문과 잡지냐면 지금 대신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가로를 열어주시고 they lay around the house, 집 주변에 놓여져 있는 그런 신문과 잡지를 공부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표현인 you taught herself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 이 taught가 teach의 그 과거 분사 형태죠. 그래서 가르치다, teach, taught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나한테 뭐를 스스로 가르쳤어 이렇게 쓰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마틸다는 가르쳤어요. 그녀 스스로에게요. 이렇게 쓰실 수도 있지만 I taught myself English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뜻이 되나요? 나는 가르쳤어. 나 자신에게 영어를. 그러면 이거는 taught라는 그 동사 뒤에 지금 의미 단위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몇 형식일까요? 나 자신에게 영어를 해서 4형식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의미는 나에게 영어를 스스로 가르쳤다. 이거는 독학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입니다. At the age of 4, she could read fast and well, and she naturally began hankering after books. At the age of 4, 4살이 되었을 때, she could read, 그녀는 읽을 수 있었어요. Fast and well, 빨리 그리고 잘 읽을 수 있었어요. And 그리고 she, 그녀는 naturally, 자연스럽게 began 뭐 하기 시작했어요? hankering, 갈망하기 시작했어요. after books, 그 책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좀 사소한 포인트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by the time she was 3, 여기서는 at the age of 4라고 해서 다른 전치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다시 보시면 여기서도 by the age of 1 and half 이렇게 해서 by라는 그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살짝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by를 사용하시면 이 3살이 되었을 때 이미 이 전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그런 과거부터 뭐뭐를 해온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at the age of 4 하면은 딱 4살에는 이런 거예요. 4살에는 빨리 읽을 수 있었어요. 위에는 3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이미 그녀에게 뭐뭐를 이런 거를 가르쳐 왔어요. 이런 살짝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소한 차이지만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어요. The only book in the whole of this enlightened household was something called Easy Cooking, belonging to her mother. And when she had read this from cover to cover and had learned all the recipes by heart, she decided she wanted something more interesting. The only book, 유일한 책, in the whole of this enlightened household. 이 전체의 이 enlightened한 가정에서의 그 가정에서 있는 유일한 book은, 유일한 책은 was something, 무언가였어요. 무언가냐면 cold, easy cooking.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여기 있는 이 cold가 여기 앞에 지금 동사가 이미 있죠. 여기 있는 cold는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어요. cold, easy cooking, 쉬운 요리책이라고 불리는 그런 무언가였어요. 근데 이거는 belonging, 소속돼 있어요. 누구에게? 그녀의 엄마에게 소속돼 있는, 그러니까 그녀의 엄마 거인 그런 거죠. And 그리고 when she had read this from cover to cover, 뭐 했을 때, when이 뭐뭐 했을 때 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받아주는 거냐면 여기 있는 요 컴마까지죠. 그래서 뭐뭐 했을 때냐면 그녀가 had read, 읽었을 때 이게 이제 말하는 게 easy cooking 요 책을 말하는 거죠. 요 책을 from cover to cover, 그러니까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읽었을 때, 그리고 had learned all the recipes by heart. learn by heart는 외우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learn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그 heart라는 뜻도 아는데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친구들을 이디엄이라고 불러요. 영어에는 이디엄이 굉장히 많죠. 이디엄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learn by heart는 뭐 외우다, 암기하다, 마음으로 정말 배우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으로 외워서 정말 다 외우다, 암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레시피를 다 외우게 됐을 때 그럴 때 she decided, 그녀는 결심했어요. 뭐를 결심했냐면 she wanted, 그녀가 원한다는 것을, something, 무언가 more interesting, 더 흥미로운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을 뭐 결정했어요. 뭔가 뭐 결심하다 이런 뜻이 더 가까운 뜻이겠네요. 요 앞에서 제가 해석을 안 해드린 이 enlightened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도 어휘를 찾을 때 보통은 그냥 네이버 영어사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enlighten을 찾아보시면 설명하여 이해시키다, 깨우치다, 뭔가 계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enlightened도 찾아보시면 깨우친, 계몽된, 개화된 이런 의미가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있는 개화된, 깨우친 가정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의미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영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도대체 이 문맥에서 어떤 의미인지 너무 모르겠다 하실 때는 영영사전 검색을 한 번 더 해보십니다. 저는 그냥 보통 구글을 이용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영안사전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having or showing a rational, modern and well-informed outlook 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 가정은 뭔가 좀 세련되고 뭔가 좀 현대적인 그런 가정, 이 전체 그 가정에서 찾을 수 있는 딱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틸다의 가정이 결코 어렵거나 가난하거나 이렇지 않아요. 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중고차 딜러인데 이 사기를 많이 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세련되고 그런 현대적인 집 전체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책 달랑 하나가 이 Easy Cooking이라는 책을 하나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찾으실 때 물론 이렇게 처음부터 영영사전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보셔도 좋지만 특히 원서를 읽으실 때는 원서 읽는데 그 단어까지 다 영영사전으로 찾아가면서 읽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도 그래서 사실 영어한 사전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영어사전에서 아무리 봐도 의미가 뭔가 맞지 않는다 싶을 때는 이렇게 영영사전으로 한 번 더 검색을 해보시면 의미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Daddy, she said, do you think you could buy me a book? 아빠, 그녀가 말했습니다. Do you think, 생각하나요? You could buy me a book. 당신이 아빠가 사줄 수 있다고, 나에게 책을 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건 정말 생각하냐고 묻는 게 아니라 책을 사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죠. 여기서도 이 문장 한번 보세요. Buy me a book. 나에게 책을 사주다. 4형식 문장입니다. 그래서 의미 단위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거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A book, 책이라고,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What do you want a flaming book for? What for?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필요하냐 이거죠. 너가 want a flaming. flaming은 원래 불타는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 뭐 불타는 책은 당연히 아니고 그 영국식 표현으로 좀 뭔가 성가심을 표현할 때 그런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 쓰는 그냥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책은 도대체 뭐 하려고? To read, daddy. 읽으려고요, 아빠. What's wrong with the telly, for heaven's sake? What's wrong? 뭐가 잘못됐는데? 텔레비전은 뭐가 잘못됐는데? For heaven's sake. 세상에 뭐 도대체 텔레비전으로는 왜 안 되는 거니? We've got a lovely telly. 우리는 가지고 있어. 사랑스러운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어. With a 12inch, 12inch screen. 12인치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텔레비전을 갖고 있어. And now you come asking for a book. 그런데 지금 너는 그 책을 나한테 요청하는 거야? 요구하는 거야? You're getting spoiled, my girl. 너는 정말 제멋대로구나. 정말 좀 버릇이 없구나.
저는 정말 아버지와의 그 일반 가정에서는 듣기 힘든 그런 대화를 지금 읽어보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진도를 서두르지 않고 그냥 천천히 빼고 있는데요. 이게 목표가 최대한 많이 해석을 해드리자라기보다는 좀 한 문장을 해석을 하더라도 좀 자세히 알려드려서 다른 원서를 읽거나 나머지 원서를 읽어 가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부분을 꼭 복습을 해보시고 다른 문장을 보실 때도 적용해 보시려는 노력을 하시면 사실 제가 알려드리는 그 문법 키포인트가 들으시다 보면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꼭 익숙해지셔서 다른 원서도 재미있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독해 꿀팁 나갑니다. 오늘은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을 1형식 문장, 주어, 동사, 보어. 이때 이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그런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2형식,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서 뭐뭐를 이라고 해석이 되는 이런 문장을 3형식, 그리고 주어, 동사, 이게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뭐뭐에게, 뭐뭐를로 해석이 되는 4형식 문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기에 있는 이 목적 보어가 목적어를 뭔가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들어가는 이런 문장을 5형식 문장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요 1형식, 2형식, 3형식은 해석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 4형식과 5형식은 이 동사 다음에 의미 단위가 두 덩어리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형식은 꼭 잘 숙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영어가 크게 5개의 형식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주어나 보어, 주어나 목적어, 여기에 오는 단어들이 명사일 때 이 친구들을 꾸며주기 위해서, 영어는 앞에서도 꾸며주고 뒤에서도 꾸며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이 되기도 하고, 앞뒤로.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앞뒤로 수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in 어쩌고, on 어쩌고 하면서 전치사 구가 들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이래저래 하면서 문장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에서의 모든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가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동사가 나옵니다. 이 영어에서 어휘를 다 아는데 어떨 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냐면 이 단어가 도대체 이 문장에서 명사로 쓰였는지 동사로 쓰였는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주어를 먼저 찾으시고 그럼 주어 다음에 쓰여져 있으면 그건 동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사가 뭐뭐이다 라고 끝나지만 영어에서는 어떨 때는 똑같은 단어인데 어떨 때는 명사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동사일 때도 있잖아요. 심지어 lunch라는 단어가 우리 보통은 점심이라는 명사로 알고 있지만 이게 책을 읽다 보니까 또 원어민 친구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동사로 사용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저희가 일일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장 안에서 주어 다음에 사용이 됐으면 동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 기본적으로 한 문장에는 동사가 한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 개만 있잖아요. 그런데 문장 안에서 동사가 여러 개로 보이는 거는 and나 but처럼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이거나 아니면은 그 문장 안에서 다른 그 명사를 수식해주는 그런 동사로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거의 다일 거예요. 문장이 좀 해석이 잘 안 되실 때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팁들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서 해석을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살펴본 4형식 문장, 이 책에 직접적으로 나온 문장은 아니지만 I taught myself English. 나는 가르쳤어요. 내 스스로에게 영어를 독학했어요. 이런 의미가 된다는 표현 하나 배워봤고요.
그리고 The sister was something to make your eyes pop. 이 문장에서 제가 오형식을 설명드렸는데요. 근데 이 문장 자체를 보시면 이 문장은 오형식 문장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The sister, 그 여동생은 was은 뭐뭐였다 이런 뜻이죠. 뭐뭐였는데요. Something, 무언가였어요. To make your eyes pop. 당신의 눈을 튀어나오게 만드는 그런 무언가였어요 해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는 보어인 그런 이형식 문장입니다. 그런데 요 something을 꾸며주는 이 투부정사 요 이하의 그 절이 오형식으로 구성된 그런 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오형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문장을 살펴봤죠. The parents called her a noisy chatterbox. 그 부모님은 불렀습니다. 그녀를 시끄러운 채터박스 수다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동사인 called 다음이 요 her와 그리고 a noisy chatterbox의 두 의미 단위로 나눠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4형식과 5형식을 구성할 수 있는 동사들을 일일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5형식에 make, have, let처럼 사역 동사나 아니면 여긴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런 지각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만 나머지 이런 동사들은 정말 일일이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의 문장 구조에서 동사 다음에 의미가 두 덩어리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만 아셔도 계속 해석을 해 나가시다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5형식 동사로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게 5형식으로 쓰였네. 이 동사가 5형식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그런 동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배우신 전체 부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tilda's brother Michael was a perfectly normal boy, but the sister, as I said, was something to make your eyes pop. By the age of 1.5, her speech was perfect, and she knew as many words as most grown-ups. The parents, instead of applauding her, called her a noisy chatterbox and told her sharply that small girls should be seen and not heard. By the time she was 3, Matilda had taught herself to read by studying newspapers and magazines that lay around the house. At the age of 4, she could read fast and well, and she naturally began hankering after books. The only book in the whole of this enlightened household was something called Easy Cooking, belonging to her mother, and when she had read this from cover to cover and she had learned all the recipes by heart, she decided she wanted something more interesting. "Daddy," she said, "do you think you could buy me a book?" "A book?" he said. "What do you want a flaming book for?" "To read, Daddy." "What's wrong with the telly, for heaven's sake? We've got a lovely telly with a 12-inch screen, and now you come asking for a book. You're getting spoiled, my girl."